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남자끼리 가는 동남아 여행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제 주변에서도 여자 동생 또는 누나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여행 업종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려줘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팁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친이 동남아로 무정여행 간대요. 100% 없어 가겠죠. 남친이 친구랑 동남아로 여행 간다고 해서 싸우고 냉전 중인데 보내줘야 할까요?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무조건 동남아로 여행 간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남자들끼리 동남아로 간다고 하면 100%겠죠? 우선 제 경험상 동남아의 남자분끼리 여행 가신 경우 거의 한 70%가 성매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남아를 간다고 해서 100%는 아니고 30% 정도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를 안 하시는 30%의 어떤 케이스와 그 다음에 하는 70%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여행업을 하다 보니까 공항에 나가서 10분만 미팅을 해도 이분의 앞으로의 여행이 사실 어느 정도 보이는 편이라서요. 먼저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약간 남자다운 어떤 그런 기가 센 남자분들, 욕을 달고 사시는 이런 유형의 분들은 벌써 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를 만날 때부터 아는 지인분끼리 오신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엄청 친밀하고 이미 서열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이런 팀들은 팀 안에 몇 명이 꼭 현지 가이드분에게 함부로 말을 하시는 편이에요. 반말은 기본이고 벌써부터 머릿속에는 반문화 생각뿐이고 어줍지 않게 인터넷 검색에서 가이드에게 확인 여부만 체크하고 밤에 따로 나갈 생각밖에 없는 분들이시죠. 공항에서 호텔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벌써 반문화 이야기로 꽃이 피웁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해당 지역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끼리 다시 가는 경우, 이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방콕, 파타야, 베트남 중부 밑에 지역인 다낭, 나트랑, 호치민, 그 다음에 프놈펜, 시엠립, 마닐라, 세부, 클락 정도.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노이라든지 치앙마이라든지 더 있지만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방콕, 파타야, 호치민, 마닐라, 세부 등으로 반문화 목적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고 해당 지역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 반문화가 활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여행 간 일행 및 친구분들이 늦게까지 술 먹기를 좋아하고 애초부터 반문화를 좋아하는 경우, 여자친구 및 배우자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 주변에 친구들이 반문화를 좋아하고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편견일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런 분들은 해외 오시기 전부터 이미 여자친구 및 배우자분 속을 많이 썩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한국에서부터 안마방이라든지 성매매 업소를 많이 다녔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 주변에는 이미 해외에서 업소를 다녀간 분들, 이용하신 분들의 말을 조언으로 삼아서 정형화된 루트로 이용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35세에서 55세 이 사이의 나이대 골프 그룹. 이 그룹들은 주로 회사 주체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견적 자체를 요구할 때 인원이 8명인데 객실을 8개를 요청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되는 핑계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내가 코를 걸면 불편할까봐 편하게 주무시라고 한 객실씩 잡았다. 또는 회사에서 해당 호텔 숙박권 및 정기 숙박권이 있어서 올해 안으로 다 써야 하기 때문에 1인당 객실을 잡게 되었다 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해외 출장이든 여행이든 최대한 비용을 적게 하는 게 특징 아닌가요? 물론 정말 접대로 을 업체가 갑 업체에게 좋은 곳을 잡아드리고 을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싼 호텔로 잡아서 먼 곳으로 가는 경우는 봤습니다만, 같은 호텔에 머무르는데 8명이 8객실을 잡는다면 누군가를 데려올 목적이 있겠죠. 그 외에도 동남아도 관광지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가면 성매매야 라는 건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여행을 왔지만 성매매를 안 하는 경우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20살에서 26살 이 사이에 어린 친구들끼리 여행 온 경우. 사실 좀 놀랐습니다. 물론 케바케지만 이 나이대가 엄청 활동적인 그런 나이인데 의외로 건전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대가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와는 좀 다른 것 같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많이 아까워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여행 패턴도 거의 먹는 거랑 보는 것에만 비중을 두고, 먹는 것은 진짜 며칠 굶으신 분들처럼 와 소리 날 정도로 거의 하루에 4-5번 정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그룹은 클럽을 가지만 의외로 2차까지는 가지 않아요. 초년생들이니까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쭤보니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낭비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원나잇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이 더 이쁘고 괜찮고 굳이 여기 해외까지 와서 그냥 해외 클럽은 던지 딱 그 정도 호기심이지 여기서 원나잇은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좀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사실 나이대가
30대 중반, 후반, 40대 후반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위에 친구들이 말한 이유도 있겠지만 30대 중반 분들이 클럽에서 원나잇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30대 중반 분들이 사회 초년생보다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그 부분도 이유가 될 듯 하네요. 두 번째는 저도 이 유형에 속하지만 정말 곰처럼 게으르신 분들, 나무늘보처럼 휴식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은 나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모두 적용되면 이 유형의 여행 타입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체력도 저질이고 그냥 만사 다 귀찮습니다. 성매매를 하려 해도 정말 부지런해야 성매매를 해요. 동남아 날씨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습하고 엄청 덥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어디 꾸미고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이분들은 보통 현지에 와서 좋은 호텔 와가지고 무조건 좋은 데로 예약하고 수영장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태블릿 PC 가져와서 그동안 밀린 예능, 영화 등을 주스 먹으면서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여행 기간 동안 무조건 마사지는 꼭 받습니다. 그리고 관광 볼 것은 무조건 하루에 하나 내지는 2개. 그리고 저녁에는 조용히 친구랑 호텔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 김치 소주를 먹습니다. 갓김치 소주가 오지는데, 그리고 늦잠을 오지게 자고 다시 앞서 말씀드린 나무늘보 같은 삶을 삽니다. 이분들은 투어도 예약을 안 해요. 공항에서 만나고 공항 갈 때 딱 2번 뵙습니다. 제가 여행업계 첫 출장일 때는 사실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런 건 한국에서도 할 텐데 해외에서도 집돌이처럼 생활을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시간만큼은 카톡 답장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핸드폰도 유튜브 볼 때 빼고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일정이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예약을 한 사람. 이 그룹은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이것도 나이에 상관없어요. 일정이 여행사 인스펙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예를 들면 방콕의 밤 비행기라서 보통 공항에 새벽 4시에 와서 호텔에 5시에 도착을 하고 아침 9시부터 파타야 투어 시작해서 파타야에서 8시, 20시죠. 20시 출발해서 방콕에 밤 11시에 오고 그 다음날 오전 5시부터 새벽 투어를 잡은 어떤 이런 방식이죠. 그래도 하는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드물죠. 아무래도 일정이 이런 경우는. 다음날 투어 위약금 때문에라도 친구들끼리 술 간단하게 먹고 알람 맞추고 바로 자서 3시 50분쯤은 일어나야 씻어서 5시 투어를 갈 수 있죠. 엄청 타이트합니다. 저렇게 한번 돌고 나면 뭐 클럽이고 없어고 나발이고 호텔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이분들은 가고 싶어도 미처 못 간 경우라고 해야겠네요. 위 3가지 케이스를 빼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 팀들이 오면 그런 곳을 물어봅니다. 성매매 비중이 높은 편이죠. 나라별로 다르지만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부터 새벽 4시가 현지 시간으로 20시부터 02시이며 이 시간대가 1부 클럽, 2부 클럽 업소 시작 타임입니다. 여자친구분 또는 배우자분이 해당 시간에 카카오 페이스톡을 했는데 안 받았다. 글쎄요. 그렇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행이 처음이라면 현지에서 핸드폰 위치를 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치를 찍은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업소 위치가 노란색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라인이라든지 평소에 안 쓰는 어플이 있다면 클릭을 해보세요. 여자와 영어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낮에도 마사지샵에서 성매매 등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파고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강남 어디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배우자 및 남자친구분이 성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더라도 그런 환경에 있는 것조차 싫으신 거겠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혹여 이미 여행을 가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시간에 페이스톡 해보세요. 남자친구분이 육개장, 갓김치, 소주 먹으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코로나 이후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